안녕하세요. 이아이 교육이사 이은아입니다. 오늘은 신중학 프로그램의 구성 교재 중 Reading for Essay와 Reading for Debate and Essay에 대해서 교재 교육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받으실 내용의 구성입니다. 첫 번째로 교재의 포지셔닝과 학습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다음으로는 교재 구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구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에세이 교재와 디베이트 교재 난이도를 지문을 통해서 비교를 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루의 수업 중 어떤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여서 얼마만큼 진행을 할 것인가를 정리해주는 클래스 플로우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클래스 플로어에 대해서 제안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교재의 페이지를 가지고 지문과 문항의 예시를 가지고 에세이 교재와 디베이트 교재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지 요령에 대해서 지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하루의 수업이 모여져서 한 달의 세션을 이루죠. 한 달의 세션 안에 들어가 있는 레슨 플랜을 제안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프랩과 에세이가 포함되어 있는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재의 포지셔닝과 학습 목표입니다. Reading for Essay 교재는 1학년 2학기 교재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1학년 2학기 교재로 제안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요. 영어 교과서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영어 교과서 레벨보다 1년에서 2년 정도 선행이 되어 있는 1년에서 2년 정도 선행이 되어 있는 레벨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학원이기 때문에 교과서 레벨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Reading for Debate and Essay도 1년에서 2년 정도 선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2학년 1학기 교재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중학교 교과서 3학년 교과서 레벨에 해당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Reading for Essay 교재는요. 중학교 교과서 2학년에 해당이 되고요. Reading for Debate and Essay는 중학교 교과서 3학년에 해당이 됩니다. 이 두 교재의 포지셔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지금 1학년 1학기 교재인 Reading for Speaking과 Reading for Essay, 그 다음에 Reading for Debate and Essay 세 가지의 시리즈가 모두 다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의 포지셔닝에 이어서 학습 목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학습 목표 이전에 이 교재를 학습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드리자면요. EI 프로그램 리더스 완성 재완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스터 교재에 해당 레벨이 레벨 테스트 결과로 나온 재완생들이고요. 마스터 교재로 레벨 배정이 나왔는데 학교 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6학년 이상이면은 본 프로그램으로 본 교재의 수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Reading for Essay와 Reading for Debate and Essay의 대상 학년은 중학교 2학년까지 확장이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해당 레벨이 되겠고요. 학습 목표는 독해 능력과 영어 논술, 토론 능력의 향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풋 수업이 많이 확장되면서 읽기 능력은 많이 향상이 되기가 쉬운데요. 그에 반해서 본인이 읽을 수 있는 능력과 말할 수 있는 능력, 쓸 수 있는 능력은 갭이 점점 심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읽는 능력과 쓰는 능력, 말하는 능력의 균형 학습을 목표로 이 교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Reading for Essay나 Reading for Debate and Essay 교재는 모든 교재가 이렇게 40개의 아티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0개의 아티클이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40개의 지문은 40개 세트의 문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지문에 딸린 문항의 구성은 서술형 문항 위주로 아이들이 단순히 단어의 뜻을 알거나 아니면은 specific information, detail information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을 찾아내어서 답을 달게 되는 그런 문항은 많이 깊이가 되어 있고요. 서술형 문항과 summary, 그 다음에 grammar check, 직독 직해 이렇게 서술형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를 지금 받아보신 분한에서는 간혹 모든 책의 문항의 구성이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지루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실 수도 있는데요. Reading for Essay 1, 2권이 동일한 문항 구성이고요. 3권은 다른 종류의 문항 구성입니다. 또한 Reading for Debate and Essay의 1권과 2, 3권은 다른 종류의 문항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문의 난이도를 가지고 에세이 교재와 디베이트 교재의 난이도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에세이 3권의 마지막 지문입니다. 에세이 3권의 마지막 지문이라는 건 Reading for Essay를 배우고 나면은 1권, 2권을 거쳐서 3권이 되면 이 정도의 난이도까지 독해학습이 완성된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체적인 word count는 단어 수는 260개 단어가 나와 있고요. 이 260개의 단어는 중학교 2학년 교과서의 평균 단어 수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난이도를 구분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문법이 또 하나가 있겠는데요. 그래머 인덱스에서 나타나는 문법이 어디까지 확정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 에세이 3권에서는 접속사,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을 활용한 복문이 활용이 되어 있고요. 이 복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분사 구문의 연결 또한 활용이 되어 있는 문장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디베이트 3권의 지문인데요. 디베이트 3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단어의 개수가 170에서 370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데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디베이트 3권의 마지막 아티클이 단어 개수가 37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70개의 어휘수는 중학교 3학년 교과서 지문의 평균 지문 어휘수에 해당이 되고요. 문법 인덱스의 모든 문법이 다 대부분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초 문법, 그 다음에 종합 문법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심화 과정, 중등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문법의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문법적인 요소가 Reading for Debate and Essay 3권까지 마치게 되면은 다 학습이 완료되는 그런 지문의 구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에세이 교재와 디베이트 교재의 지문을 가지고 간단히 난이도를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클래스 플로우입니다. 클래스 플로우를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Reading for Essay와 Reading for Debate and Essay의 교재의 구성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학습 효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사실 독해 수업을 담당하신 선생님의 입장을 생각을 해본다면 많이 지루할 수도 있는 40개의 지문을 읽고 풀고 굉장히 많이 지루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출시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Reading for Essay와 디베이트 교재의 학습 목표는 읽고 풀고를 학습 목표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교재들의 학습 목표는 읽기 레벨과 말하기 쓰기 레벨의 균형 향상입니다. 다시 한번 주지를 해주시고요. 일단 클래스 플로우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재 연구 이전에요.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업 시간표의 형태를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요. 온라인 학습을 1교시 50분으로 정했고요. 페이퍼 교재 1,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병행 교재인 Reading and Grammar 2가 아직 출시가 되지 않은 관계로 2교시까지의 수업에 해당이 되고요. 아래 부분 보시면은 1교시는 온라인 에세이 숙제와 온라인 프랩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2교시 수업은 선생님과 같이 하는 교재 수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요.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균형 학습을 위한 효율적인 독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를 드리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2교시 수업의 시간을 보시게 되면 5분, 10분, 15분 이렇게 해서 20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시간 수업이 5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20분의 수업의 클래스 플로우는 최대한의 수업 시간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해서 2세트 혹은 3세트의 지문 수업을 50분 동안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아이들이 먼저 프랩에서 단어와 문장을 공부를 하고 오는데요. 단어와 문장을 공부를 하고 온 상태에서 수업 시간이 시작되면 first listening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지문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청해로 수업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reading aloud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를 내어서 지문에 있는 모든 문장을 발화를 해서 문장을 유연하게 읽을 수 있음으로 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프랩에서 학습한 어휘나 문장의 의미를 조금 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시간인 거죠. 이렇게 해서 5분을 할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answering by speaking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독해 수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방식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단순히 읽고 문제 풀고 정답 확인하고만 수업 방식으로만 수업을 진행하신다면 결코 말하기나 쓰기까지의 확장은 먼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먼저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전체적으로 복唱방식도 괜찮고요. 먼저 다 같이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반절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이해도가요. 이해도를 체크하기 위해서라도 스피킹으로 먼저 질문에 대한 답을 요청을 해봐 주십시오. 좀 더 자세한 방법은 교재 페이지로 들어가서 어떻게 스피킹으로 앤서링을 유도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이라는 메인 파트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세컨드 리스닝을 하게 됩니다. 세컨드 리스닝의 목적은 answering by question, answering by speaking에서 놓쳤던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눈으로 보면서 소리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인포메이션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내가 빠뜨린 답을 라이팅으로 채워넣는 것으로 5분을 할애합니다. 이렇게 해서 2세트 혹은 3세트를 50분 동안 수업을 진행하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클래스 플로어 수업을 마쳤고요. 본격적으로 교재 연구 수업을 제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교재는 2종인데요. 첫 번째로 에세이, Reading for Essay 2권의 지문 하나와 Reading for Debate and Essay의 지문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Reading for Essay의 2권에 있는 아티클인데요. 7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얼핏 보면은 무슨 광고지 같기도 한데요. 영화 상영 스케줄에 대한 그런 수행평가도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Movies of the Week라는 제목 아래 여러 가지 영화의 그런 스틸샷과 영화에 대한 간략한 그런 리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간략한 평가표이죠. 시네마에서 제공하는 평가표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독해 요령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문이 패시지 형태로 나와 있는 독해 요령보다 조금 더 선생님들한테는 나대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의 패시지인데요. 실제로 수행평가에서도 제공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그래프나 스케줄이나 아니면 식당의 메뉴 아니면 기차표 기차 시간표 이런 것들을 보고 독해로 서머리로 문장을 만들어내고 스피킹으로 패시지를 만들어내는 일을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렇게 준비를 해봅니다. 먼저 제가 클래스 플로에서 설명드린 대로 first listening을 해야 되겠죠. 리스닝을 다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reading aloud를 시킨 다음에 아이들이 크게 같이 음성과 오디오 제공되는 오디오 음성과 따라 읽는 것을 시킨 다음에요. answering by speaking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피킹 앤서는 전체적으로 10분이 클래스 플로에 잡혀 있는데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10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이었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umber 1. What genre is the Godmother movie? Godmother movie의 장르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정답은 The Godmother movie is a comedy movie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답을 아이가 바로 스피킹으로 대답하기란 쉽지가 않겠죠, 당연히. 이렇게 full sentence로 주어진 문제의 문형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답안에 키워드와 같이 full sentence로 답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바로 comprehension and speaking writing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하셔야 될 거는요. 1번에 필요한 키워드는 comedy movie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고 먼저 The Godmother is a comedy movie라고 답을 full sentence로 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보다는요. 아티클이 이렇게 지금 제시된 아티클이 7번인데요. 한 책에 한 3분의 1 정도 진도 나가실 정도까지는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은요. 키워드를 주세요. 답에 포함되어 있는 키워드를 주세요. 코미디 무비를 아이들한테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 코미디 무비를 가지고 The Godmother is a comedy movie라고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함과 동시에 독해에 해당되는 답을 찾게 됩니다. 2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Which movie is being shown in most frequently? 이렇게 묻고 있죠. 물론 이걸 아이가 혼자서 하게 되면은 열심히 찾아서 단답형으로 쓸 수도 있겠죠. 답은 In the Beginning 이라는 영화예요. In the Beginning 이라는 영화가 가장 자주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완벽한 풀 센텐스로 아이들이 정답을 달아서 스피킹으로 할 수 있게끔 먼저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In the beginning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고 The movie in the beginning is showing most frequently 라고 아이들이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시켜주세요. 먼저 쓰지 않고요. 발표를 할 수 있도록 10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1번서부터 6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1번서부터 6번까지 10분 동안 진행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한 문제 혹은 두 문제 정도는 발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3번 추가로 마주해 볼게요. What time is the movie to deep showing? 이거는 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죠.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6시 30분이에요. 6:30. 그래서 아이들은 6:30를 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The movie to deep is showing at 6:30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4번은요. Don't miss it. 이거는 see the movie. 다음에 이 영화를 놓치지 말아라. 결국엔 보아라라는 얘기겠죠. 5번 문제 들어갈게요. What does this information tell us about? 예, general question이죠. 난이도가 좀 높은 문항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tell us about 이렇게 물었을 때는 아이들은 자동으로 it tells us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It tells us which movies are currently playing in the cinemas. 이게 정답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문장 말고도 정답이 될 수 있는 다른 문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모음 답안으로 제한드리는 문장이기 때문에 독해의 패시지 그 아티클 순서가 많이 나가지 않을수록 선생님이 유도하셔야 되는 방향은 완전한 문장으로 아이들이 키워드를 가지고 정답의 형태인 문장을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스피킹으로 먼저 구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바로 처음부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단순히 읽고 단답형으로 쓰는 문제는 더 이상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문장으로 컴프레션을 해야 되고 그 문장을 합해서 나의 에세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필수적이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립니다. 6번이요. 마지막 문제죠. Which language will the movie Friends be shown in?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제에 대한 의미를 모를 때는 한국말 해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영화냐면요. Friends라는 영화인데요. Friends라는 영화는 어떤 랭귀지로 어떤 언어로 보여지고 있나요? 이렇게 묻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Korean이에요. In Korean. 이게 정답에 필요한 정답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키워드에 해당이 되고요. 아이들이 해내야 될 거는 The movie Friends will be shown in Korean. 자, 이쯤 되면은 주어진 문제에 있는 문형을 내가 인용을 해서 선생님이 제공한 키워드를 가지고 스피킹으로 앤서링을 내가 하는구나. 이걸 학습자가 느껴야 되고요. 이렇게 스피킹으로 앤서링을 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 7, 8, 90 요거는 직독직해를 요구하는 지필고사의 서술형 지필고사에서 나오는 직독직해 유형에 맞는 그런 유형이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스스로 풀으라고 하시고요. 정답을 맞춰주세요. 마지막으로 문항에서 마지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머리를 진행하시는 방법입니다. 먼저 정답을 월드 오더로 구성하게 되어 있죠. 센텐스 스트럭처를 동시에 묶고 있죠. 서머리 전체 내용을 완성하기 위한 월드 오더를 완성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문장 안에 집어넣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죠. 요약 단계에서요. 1번 보시게 되면은 문장을 읽은 다음에 These reviews are about the movies playing 다음에 월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이들 보고 먼저 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춰주세요.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 서머리 코너의 목적은요. 아이들이 결국에는 서머리를 스스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코너명 서머리 하나만 보고도 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게 마지막 목적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셔야 될 거는요. 지금 대부분의 서머리가 3문장 내지 4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서머리에 나오는 문장은 지문을 그대로 카피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서머리 형태의, 즉 다시 말해서 general sentence 다음에 detail sentence 그 다음에 concluding sentence로 구성되어 있는 서머리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요약본입니다.
선생님은 이 세 문장을 구분을 하셔서요. 세 문장 중 어떤 문장이 먼저 와야 되는지 아이들에게 true and false로 퀴즈를 내주세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읽어봐 주세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문장이 첫 번째 줄의 마지막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There are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There are several different kinds of movies like comedies and adventure movies. 이걸로 문장을 시작한다는 것은 서머리에 맞지 않은 형태이죠. 이렇게 서머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종류의 문장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 선생님은 세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읽어주어서 아이들을 보고 이 문장이 들어갈 위치를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문항 학습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보실 내용은요. 디베이트 교재의 1권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디베이트 교재의 1권의 아티클 1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까 금방 보여드린 그런 테이블이나 표 형태의 지문을 준비하지 않고 가장 일반적인 패러그래프로 모여서 패시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아티클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읽고 지나가는 방식이 제가 제안드리는 방법이고요. 그래머를 아주 끝까지 깊이 있게 끝까지 그래머를 설명을 하신다든가 아니면은 리딩 패시지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꺼내서 설명하신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직독직해의 수업 방식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직독직해만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독해를 가지고 스피킹을 해야 되고 읽은 다음에 라이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피킹과 라이팅을 위한 독해 진행 방법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갈게요. A lazy man이란 제목 밑에요. John was lazy. He didn't want to work. He preferred to stay at home and watch television. prefer to라는 것은 무엇을 선호하다. prefer 다음에 to가 오죠. 저는 굉장히 게으른데 집에서 있으면서 일하기를 원하지 않고 TV를 보기를 원해요. One day 과거에 쓰는 표현이죠. John's wife went to the supermarket. She saw help wanted. 구인 광고의 help wanted는요. Sign in the supermarket window. 존의 그 게으른 남자의 부인이 슈퍼마켓에 가서 구인 광고를 봤어요. The supermarket needed someone to put things in the shelves. 그 구인 광고의 내용은 상자 그 물건을 정리하는 일이었는데요. She spoke to the manager. Speak 다음에 to 와요. Spoke to the manager. She told him that her husband didn't have a job, but he was very strong. Tell 다음에 사람이 바로 오고 tell to 안 되죠. Told him that she told him that John would come to talk to him about the job. 그래서 그 게으른 남자의 부인이 매니저에게 얘기하기를 남편을 보내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직업이 없고 매우 건강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정도의 해석입니다. 계속할게요. When she got home, get home이라고 하죠. 집에 오는 걸. She told her husband, 역시 tell 다음에 바로 사람 나오고요. About her job. John was watching television while she was talking to him. 여기서 보면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앞뒤로 was watching, was talking. 동일한 형태의 시제와 문장 구성이 쓰여져 있죠. 복문의 형태고요. 집에 와서 부인이 남편한테 당연히 그 구인 광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역시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어요. His wife was angry. 화가 났어요. 부인이. She turned off the television. TV 껐고요. She ordered him to go to the supermarket to apply for the job. Apply for 무엇에 지원하다라는 뜻이에요. 입학 지원도 apply for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남편에게 그 직업을 지원하기를 명령을 했어요. John didn't want his wife to be angry. 존은 부인이 화나는 게 싫어서 갔습니다. So he went. On the way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으로 가는 길에 on the way to라는 표현은 사실상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뭐 하러 가는 길에. John thought what would happen if the manager offered him a job. 존은 이제 일하기가 싫은 사람이기 때문에 일을 하게 될까봐 걱정이 되었죠. He wouldn't be able to stay home and watch television. 그렇게 되면 집에서도 못 있게 되고 TV도 못 보게 될 텐데 걱정이 되는 거죠. Lazy man이니까요. He would have to go to the supermarket every day and put things on the shelves. 그러면은 would have to 계속
가정법이 나오는 거죠. 가정법 would는 뭐냐면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과거에 생각한 미래예요. 과거에 생각한 그럴지도 몰랐었는데 라는 과거에 생각한 미래이기 때문에 covering tense가 과거이고 과거에 John이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would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슈퍼마켓을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물건을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Then he had an idea. 그래서 갑자기 좋은 생각이 들었어요. He decided to tell the manager that he had a sore shoulder so that은 그래서 he could not raise his arm above his head.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을 위로 들 수가 없다고 말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He was sure the manager wouldn't give him the job. 역시 과거에 생각한 상상 속의 미래죠. would로 표현되고 있고요. would가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정법 would로요. He was sure the manager wouldn't give him the job. When he arrived at the supermarket, he told the manager that he needed a job.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나는 지금 이렇게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re you strong? 건강하나요? 강합니까? 그래서 매니저가 asked 물었어요. John explained that 복문을 이어주는 목적절 that이죠. 생략 가능한 that이고요. He couldn't raise his arm above his head. John told him that he had an accident at home while digging the garden. 거짓말이죠. 정원을 파다가 사고를 당해서 팔을 올릴 수가 없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매니저가 질문을 합니다. How high can you raise your arm? 얼마나 높이 올릴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John lifted his arm a little. 매우 조금 올렸어요. 그래서 only this high. 이거밖에 안 돼요. He said. 역시 거짓말이죠. And how high could you raise it before the accident? asked the manager. 매니저가 묻기로 액시던트 이전에는 얼마나 올릴 수 있었는데요? 그랬더니 this high, 이만큼이요, said John, and he lifted his arm above his head. 굉장히 많이 올렸죠. 결국엔 거짓말하다 들킨 거죠. 스토리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문법적인 요소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표현들의 해석도 추가를 하면서 전체적인 문장과 또는 두 문장, 세 문장을 이어서 문단의 해석을 붙여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 정도의 depth가 제한드린 depth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이제 과거에 존재하는 미래, 그래서 과거에 가정할 수 있는 미래, would를 표현을 3번 정도 나온다고 표시를 드렸고요. 그리고 so that 접속사, 그 다음에 tell 다음에 to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문법적인 또는 표현적인 그런 룰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을 아이들이 다 일일이 받아 적게 된다면은 굉장히 힘든 독해 수업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굉장히 많은 양의 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 안에는 대부분 비슷하게 반복되는 3번에서 5번까지도 문법들이 반복이 되고 있더라고요. 반복되는 문법들이 계속 지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수업 진행만으로도 문법적으로 아이들이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독해 수업을 성공적으로 효율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 들어갈게요. 질문은요. Answer this question 이렇게 나와 있고요. What did John's wife do for her husband? 지금 제가 지문을 문법적인 확인과 함께 표현의 그런 해석을 가지고 패시지 전체의 의미를 전달하면서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여기서 아이들을 보고 먼저 풀으라고 하지 마시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1, 3, 4번 서술형 문제죠. 스피킹으로 먼저 발표를 유도해 주세요. 스피킹으로 발표를 유도할 때는 에세이 책과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형을 그대로 사용을 하여서 아이들이 키워드를 포함해서 서술형 문항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선생님은 정답을 확인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과 함께 라이팅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고요. 서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세이와 마찬가지죠. 서머리도 월드워드보다는 여기서는 조금 더 많은 양의 적당한 표현을 채워서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문장을 선생님이 골라서 읽습니다. 2번째 문장이든 3번째 문장이든 선생님이 골라서 읽어서 이 문장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 플레이스먼트를 아이들에게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마지막이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서머리에 대한 이런 패시지 서머리를 이루고 있는 패러그래프에 대한 느낌을 아이들이 정확히 가질 수 있도록 나중엔 그래서 서머리를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한 세트씩 보여드리려고 클래스 플로어 안에 시간 안에 들어가는 지문의 세트를 재현을 해보고자 조금 벅차게 진행한 감이 있기도 한데요. 독해 수업을 전담하시는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진행하면은 선생님도 많이 힘드시고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 정도 스피드를 제한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문 수업을 마쳤고요. 이렇게 지문 수업으로 구성된 클래스 플로우를 기억을 하시고 레슨 플랜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그래서 레슨 플랜을 보시게 되면 지금 2달 교재로 제한을 드리고 있고요. 한 주에 이틀 수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랩이 3개 첫날, 그 다음에 데이 2에 프랩이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문 수업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은 레슨 플랜을 보시면 뭔지 바로 이해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레슨 플랜에 나와 있는 프랩과 리뷰의 위치는 자율적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Reading for Essay와 Reading for Debate and Essay의 프랩과 리뷰는 내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화목만 아이가 오더라도 월수금의 가정학습으로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월수금으로 에세이 리뷰죠. 리뷰 1서부터 40까지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자율적으로 이동하여서 한 달의 시간표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리뷰가 이동이 가능한 세션 블럭의 모습입니다. 지금 본사에서 제안드리는 방법은 레슨 플랜을 그대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마지막으로 온라인 학습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온라인 프랩과 리뷰로 구성이 되어 있고 Reading for Essay, Reading for Debate and Essay 교재의 리뷰는 에세이입니다. 온라인 에세이 작성이고요. 프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도 프랩의 내용이 어느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한 번 정도는 보셨으면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종류의 단어가 어느 정도 숫자의 단어나 문장이 문장을 아이들이 보고 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하신다면 이 교재가 어렵겠구나 생각해서 단어풀이 위주의 수업으로 빠져들기가 쉬운데요. 이 정도의 단어를 아이들이 읽고 듣고 그리고 말하기 연습을 추가를 해서 그리고 타이핑까지 그리고 문장 안에서 확인해서 해석까지 보고 오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신다면 스타팅 포인트를 잡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프랩 화면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요, went라는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동사를 이렇게 타이핑을 해보는 그런 코너죠. 익숙한 프랩의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센텐스로 가서요. 이 went가 포함된 문장을 영어로 아이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석을 보고요. 마지막으로 build up sentence에 가서는 금방 그 문장을 아이들이 만들어 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되어 있고요. 이렇게 프랩에 들어간 단어는요. 지문 하나에서 5개 정도 프랩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문 하나에서 5개에서 7개 정도 문장이 프랩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고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온라인 에세이를 작성을 하겠지요. 네, 온라인 에세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리뷰로 자리하고 있는 온라인 에세이와 3가지 정도가 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persuasion이 있죠. 설득이죠. 따라서 토픽도 persuade를 해라 라고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에세이 두 번째 목적은 description입니다. 묘사죠. 상상을 해서 아니면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하고 이 상황을 묘사를 해라.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시퀀스입니다. 시퀀싱이라는 거는 어떤 사건이 시간 순서대로 발생하는 대로 적는 그런 형태를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한두 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세이를 적는 것이 바로 Reading for Essay의 리뷰 구성이고요. Reading for Debate and Essay의 리뷰 구성은 좀 다릅니다. 디베이트는 한마디로 말해서 프로스 앤 컨스가 존재를 하죠. 찬반이죠. 그래서 모든 토픽이 프로스 앤 컨스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득의 단계 그 다음 단계죠.
에세이를 작성하는 다음 단계가 영어 토론의 단계인데요. 그래서 Reading for Debate and Essay에서 나온 디베이트 드래프트를 가지고 실제로 디베이트 수업을 하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자, 무슨 말인지 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온라인 에세이 화면인데요. 지금 화면은 총 12단계로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로 온라인에서 12단계로 아이들이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베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토픽이 먼저 제공이 되는데 토픽은 지문 학습에서 바로 나옵니다. 한 권의 지문이 40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에세이도 권당 40개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제공된 토픽에 맞춰서 먼저 에세이 라이팅 팁을 읽게 되는데 이 팁은 번거로우시더라도 같이 선생님과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팁의 한글 버전이 필요하신 경우는 튜토리얼의 한글 버전으로 저희가 지문으로 자막으로 요거 영문 팁의 한글을 자막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역시 자료실에 있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는 영문 버전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라인을 만드는 팁, 드래프트를 만드는 팁, 패러그래프를 구성하는 팁이 나와 있고요. 다음으로는 hint for topic sentence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에세이는 topic sentence를 가집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주제문이라고 하죠. 주제문을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제공되는 팁인데 모든 에세이는 copy and paste 기능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고서 심지어는 옆에다가 노트에다가 종이에다가 적어놓고 그걸 다시 타이핑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고요. 이렇게 완벽한 문장으로 구현해내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은 기초 난이도에서는 맞겠고요. 아이들이 궁극적으로 이 정도 난이도까지 문장을 써내야 하지만 처음엔 당연히 어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완벽한 문장의 형태로 팁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픽 센텐스는 이렇게 생겨야 됩니다 라고 아이들이 써내야 할 첫 번째 문장에 대한 팁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웃라인을 작성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supporting ideas죠. supporting detail을 주고 있는데요. 1, 2, 3 모든 토픽이 세 가지의 서포팅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example을 달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example이 완성이 되는 것도 역시 아이들이 사고해내야 될 그런 확장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범 답안으로 제한되고 있는 이런 문장의 의미나 문장의 유형, 문장의 길이 정도까지 아이들이 해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의 마지막 형태죠. conclusion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topic sentence로 아웃라인을 시작하였고요. 그 다음에 supporting detail 3개를 준비를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conclusion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아웃라인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에 대한 팁이 단계별로 순서대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 1을 지나서 북 2 정도 들어간다면 이런 힌트 보지 않고도 아이들이 많이 써내려 가겠지요. 예,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로 제가 초기에 제안드리는 방법으로는 이 문장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것도 하나의 학습 방법이라고 부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웃라인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토픽 센텐스와 supporting detail과 conclusion으로 타이핑이 되어서 완성이 됩니다. 이 아웃라인을 세이브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의 아웃라인이란 창으로 저장이 되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가 작성한 토픽에 맞춰서 내가 작성한 아웃라인을 보고 나는 드래프트를 쓰게 됩니다. 아웃라인은 완벽한 에세이 형태는 아니죠. 그래서 문장을 추가를 해서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추가하는 경우가 가장 흔한 케이스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2문장 정도 추가를 해서 처음에는 작성을 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아웃라인을 보고 드래프트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오타나 스펠링 오류는 빨간색 줄로 표시가 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드래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드래프트를 작성을 한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리라이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욕심이 많으신 분원에서는 페이퍼 워크를 중간에 집어넣어서 이 드래프트를 보고서 아이들이 리라이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온라인에서 리라이팅을 하면서 아이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이 체크리스트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항목으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이빙을 해서 남기게 되면 이렇게 모범 답안과 학생 답안이 같이 비교되어서 나오는 성적표 양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키워드가 5개 정도, 키프레이즈가 5개 정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자동 채점 기능 중에 가장 오류가 적은 기본적인 채점 방식을 저희가 지금 도입해서 9월 30일 이후에 서비스를 개시를 할 예정인데 화면이 준비가 되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일일이 다 채점하시려면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주어진 토픽의 아이들이 팁을 따라서 힌트를 따라서 아웃라인을 만들고 패시지 라이팅을 하고 체크리스트를 거쳐서 리라이팅을 해서 최종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프레이즈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토픽 자체가 지정하고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당연히 Tint for Draft에서 키프레이즈는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드래프트 팁의 키프레이즈 사용수를 이렇게 자동으로 소팅을 해서 성적표에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렇게 내가 5개를 다 썼구나 이걸 성적표로 볼 수 있고요. 선생님 또한 최소한 이 작업은 건너뛰고 그 다음서부터 러직과 그 다음에 문장의 유연함부터 채점을 첨삭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낮은 경우는 이렇게 키프레이즈 사용수만 가지고도 채점이 완성된다는 거 아시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는 Reading for Essay와 Reading for Debate and Essay의 교재 분석과 그리고 실제로 지문과 문장 수업을 연습을 해보고요. 그리고 온라인 학습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분원에서는 이 영상을 기초로 교재 페이지와 매뉴얼 페이지를 준비를 하셔서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과 함께 교재 연구에 초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